자, 올림포스 12신의 헤라와 제우스 부부 있는데 또 다른 부부가 있다고 그랬죠?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와 매력, 사랑의 여신인 건 알죠? 근데 보면 이제 가장 못난 신과 가장 예쁜 신의 결합, 그리스 로마판 미녀와 야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겠네요. 자,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메티스,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탁이 하나 내려집니다. 메티스는 첫 번째 아이로 딸을 낳을 것인데 그 딸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신탁이 내려진 거예요.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탁을 무시하고 그래도 난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제우스일까요? 제우스는 사랑보다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내가 어떻게 그 획득한 권력인데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티스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메티스를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메티스는 제우스의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특히 머리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삼켰던 그 당시에 이미 메티스는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어머. 출산일이 되자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니까 어이구 머리야. 옆을 지키고 있던 프로메테우스가 고통받는 제우스를 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줬답니다. 머리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짜자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아테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헤라가, 아니 저 남편이 나 없이 아이를 낳아? 그럼 나도 혼자서 아이를 낳을게.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청 못생긴 거예요. 게다가 다리를 절고 있고 구질구질해 생긴 거예요. 아우,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제우스는 번듯한 아테나 여신을 낳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헤파이스토스를 집어서 하늘에서 올림포스 궁전에서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9일 밤낮을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렘노스라는 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렘노스 섬에 버려진 이 아이를 거두어 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 바로 테티스였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고요.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얘야, 너가 버려졌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한번 너의 실력을 키워보자. 이 헤파이스토스가 그 자신의 능력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겠죠. 그리고 찾아낸 게 자신의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불과 금속, 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주일 수도 있지만 테티스가 버림받은 헤파이스토스를 돌봐주고 헤파이스토스는 그 격려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뛰어난 그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이 헤파이스토스를 굉장히 또 존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테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고라를 거쳐서 아고라 쪽이 가장 높은 곳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거는 종교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장인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작업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익도 주장을 하고 그랬던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테네에 남아있는 여러 신전 유적들 중에 상태가 가장 좋은 걸로 봐서 아테네인들이 굉장히 정성껏 돌보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실력을 키운 헤파이스토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특히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버린 엄마에게. 내가 엄마를 꼭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황금으로 아주 매력적인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올림포스 그 산 위로 싹 올립니다. 이걸 그 신들이 보고선 야 이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그 중앙에 갖다 놨는데 이 황금 의자는 헤라에게 바쳐진 거였습니다. 근데 헤라는 그 황금 의자를 보고 그게 헤파이스토스가 보낸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뭐 이런 마음보다는 이거 멋지네. 어머. 앉아봐야겠네. 그냥 그 의자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가 과연 선물이었을까요?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거는 헤파이스토스가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가 그 자리에 앉자 손잡이에서 수갑이 나와서 꽉 잡았어요. 어머. 그리고 다리 의자에서 족쇄가 나와서 꽉 잡은 거예요. 난리 났죠. 헤라가 끔찍도 못한 거예요. 신들이 난리가 나서 이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절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느낀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자는 이걸 만든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내자. 그래서 이제 그 전령의 신도 가서 야 헤파이스토스 네가 보낸 거에 네 엄마 갇혔어. 좀 도와줘라. 헤파이스토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요? 저에겐 어머니가 없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 끝에 선택된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술 한 병 들고 가야죠.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이니까 포도주로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을 달래주면 풀리지 않을까. 실제로 그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포도주 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고 고통을 풀어주고 원한을 가진 자의 마음을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잔치를 벌어주는 장면입니다. 티루소스라고 하는데 막대기 들고 있는 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그 옆에 술병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말했겠죠. 가서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니?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엄마잖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헤파이스토스가 뭐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술에 취한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나귀 위에 앉아 있는 게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잘 보시면 눈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 있는 헤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디오니소스도 사실은 헤라한테 지독히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주러 갔다? 이런 기습 질문을. 그 디오니소스 입장에서 헤라가 굉장히 밉겠죠. 그 디오니소스도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올림포스 신들이 다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올림포스 12신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헤라를 만났겠죠. 그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했구나. 네, 사과를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헤라의 사과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 아니라 이제 용서와 화해의 신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네.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자,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디오니소스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풀어줬을까요? 네, 풀어 주긴 줍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나를 저 밑에 두지 말고 올림포스 신의 하나로 계속 있게 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아프로디테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보는 눈은 있네 또. 이런 점에서 보면 헤파이스토스가 일종의 이제 정략 결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프로디테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결혼이에요. 왜 헤파이스토스는 거기에 그 여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프로디테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름다움의 표본으로 아프로디테를 얻는 것이 상징적 조합으로 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됐을 존재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각되는 신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 그 두 부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성이냐? 뭐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매혹의 여신인데 그런 그 아프로디테니 얼마나 그 결혼하고 몸이 달아올랐겠어요. 열정에. 그래서 남편한테 가면 남편은 계속 일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를 보여준 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려진 게 올림퍼스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궁전을 정말 최고급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고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던지는 번개도 일부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도 자기가 태양 마차를 끌고 아침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마차도 헤파이스토스한테 내 차 좀 바꿔줘. 그래서 새로 바꿔줬다 그러고요. 그다음 제우스가 이제 인간을 벌어하기 위해서 여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여성을 만들게 된 누군지 아시죠? 네, 판도라.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솜씨가 좋은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도 뭔가 만들어서 선물해 줬겠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마스라는 게 이제 허리띠라는 거거든요. 이 허리띠를 한번 매면은 매력이 발산이 돼가지고 매력이 부각이 돼서 보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헤라와 제우스 사이 얘기해 줬잖아요. 둘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헤라가 제우스를 한번 유혹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야, 허리띠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랬더니 기꺼이 빌려줘서 그 허리띠 차고 갔더니 제우스가 정신을 잃고 어머나 내가 그 뻐꾸기로 변신했을 때보다 훨씬 이뻐 그러면서 거기서 몰래 구름을 쌓고 뭐 거기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걸 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한번 또 이렇게 띠 한번 메고 가도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 나 일해야 돼.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계속 힘이 들겠죠.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헤파이스토스를 외면할 테고 헤파이스토스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또 일에 매진할 테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